Hello, my name is Michael Anderson. I am a 52-year-old mechanical engineer from St. Paul, Minnesota, USA. 미국 미네소타에서 온 52세 엔지니어 마이클 앤더슨. 한국 출장 중 그는 뜻밖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미국인이 한국 의료진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미국 엔지니어의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52세의 엔지니어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들에게 제 마음속 모든 사랑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저 몇 가지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팝, 삼성,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정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저에게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준 곳이기에 더욱 소중한 곳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평범한 출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한 대기업과 새로운 제조 라인 설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25년간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말이죠. 2024년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더군요. 사람들도 친절했고요. 아, 이번 출장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그때 알았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감탄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시차 적응도 완전히 되지 않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조금 지쳐 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동료 김 과장님이 제 상태를 눈치채셨어요. 마이클 씨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가 기억하는 건 회의실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박함과 동시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머리가 멍했어요.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구급대원 중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Don't worry. We're taking you to the hospital. You'll be okay.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낯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들, 기계들의 신호음,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가슴의 고통. 응급실에서 의식이 또렷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선들과 기계들, 그리고 주변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는 의료진들의 모습.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지?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지? 외국에서 혼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딸의 대학 졸업식도 봐야 하고 아들의 결혼식도 참석해야 하고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여행할 계획들도 실현해야 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심장내과 김정호 교수님이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놀랍게도 교수님은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Mr. Anderson, I am Dr. Kim, a cardiologist. You had a myocardial infarction, a heart attack. But don't worry, we're going to take very good care of you.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상동맥의 주요 혈관이 막혔고 즉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병원에는 최신 장비와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We have performed thousands of these procedures. You're in good hands here in Korea.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아니, 신뢰를 넘어서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그때 제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박미경 간호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 간호사님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셨고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많이 돌봐오셨다고 하더군요. 수술 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마취과의 이 교수님은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수술실 간호사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간호사분이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분이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셨어요. 그 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호사님이 휴식 시간에 급하게 적어서 준 것이었어요.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김정호 교수님의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맡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기억이 없지만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지만 가슴에 그 끔찍한 통증은 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본 사람은 역시 박미경 간호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김정호 교수님이 오셨어요. 교수님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The surgery was very successful, Mr. Anderson. Blocked artery is now open, and your heart is pumping well again.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감사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분들은 제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박 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참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지금 느끼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이틀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하지만 의료진분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특히 박미경 간호사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기도 전에 벌써 알아채시고 도와주셨거든요. 밤중에도 자주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잠 안 와요? 아픈 데 없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들기 어려워할 때는 미국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아내 세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아내는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고 박 간호사님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았나 봅니다. 김정호 교수님은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제 상태를 점검해 주셨어요. 심전도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회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Your heart is healing very well. Soon you'll be able to go to the regular ward.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걱정과 불안감도 함께 달래주셨습니다. Don't worry about your work. Health comes first. Your company will understand.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이 직접 우리 회사 한국지사에 연락해서 제 상황을 설명해 주셨더군요. 그런 배려까지.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님들이 교대로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수진 간호사님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분이셨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고요. 미네소타는 정말 춥죠? 저도 미국 드라마에서 봤어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음식. 한국 병원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낯설어서 걱정했는데 영양사님이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 주셨더군요. 김치찌개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매워요? 괜찮아요?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모습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심장 수술 후 재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갔어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정유진 물리치료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한국에서는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여유가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아시고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병원 직원분들은 길을 잃어버린 저를 보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같은 병실에 있던 한국인 환자분들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6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한국어들을 배우면서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퇴원하실 때 저에게 작은 선물까지 주셨어요.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미국 가서도 한국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퇴원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어요. 아침에 김정호 교수님이 오셔서 최종 검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 기능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셨어요. You've made a remarkable recovery, Mr. Anderson. Your heart is now stronger than before.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기적 같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졌다니.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여러 명이 함께 들어오셨는데 김정호 교수님, 박미경 간호사님, 이수진 간호사님,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저를 돌봐주신 다른 의료진분들이 모두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회복 축하해요, 마이클. 모든 분들이 함께 외쳐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케이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빠른 회복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꽃다발에는 작은 카드가 달려 있었어요. 그 카드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이클 씨에게 우리는 당신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본 것입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오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 1동.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함, 감동, 그리고 사랑.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의료진 분들의 사랑을. 박미경 간호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플 때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기서 경험한 모든 것들의 의미를 말이에요. 김정호 교수님의 밤늦은 회진, 박미경 간호사님의 세심한 배려, 이수진 간호사님의 따뜻한 대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격려, 청소 아주머니들의 미소, 같은 병실 환자분들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돌봄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환자가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미국에 있는 아내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아내도 그 말을 듣고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특히 한국의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 분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의 그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모든 분들이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셨거든요. 김정호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Remember, you always have a family here in Korea.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저에게는 이제 미국에도 가족이 있고 한국에도 가족이 있는 거예요. 택시에서 병원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느끼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제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 주신 한국의 의료진분들에 대한 감사한 말이에요. 미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내 세라와 딸 에밀리, 아들 데이비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내년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저를 살려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요. 회사에서도 제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따뜻함에 대해 놀라워했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우리 회사 CEO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지금도 매주 한국의 의료진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은 제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해 주시고 박미경 간호사님은 저희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수진 간호사님과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언젠가 한국말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 이 세 단어는 이제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미국의 한인회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인회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분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고 한국 전통차도 마셔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깊은 사랑이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미네소타 한인교회에 처음 참석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도는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구했으니 이제 당신도 우리 아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 이웃 존슨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올해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마이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문화도 깊이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 작은 경험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의료진으로 일하시는 한국분들도 여러 명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니 한국 의료진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당신들의 동료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릴 때마다 그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 저녁 저는 한국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미국에서도 실천해야겠다고.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출장을 갔던 나라가 아닙니다.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나라, 그리고 평생 감사할 마음을 심어주신 나라입니다. 김정호 교수님, 박미경 간호사님, 이수진 간호사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의료진분들께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제 심장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그리고 직접 여러분을 만나 뵐 때까지 저는 매일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진짜 고향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마이클 앤더슨 드림. 다음 달에 제가 쓴 이 경험담이 미국의 한 의료 잡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제목은 나의 한국 가족, 생명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훌륭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건강하세요, 제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한국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사랑과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함께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